참 어마무시합니다. 이 말 저 말 나오는 것들이. 오늘은 뉴스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집값이 안정세를 띠는 것을 넘어서 이제 가격 하락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뭐 다 이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빅브라더, 정부가 네이버 매물까지 관리라는 제목인데요. 이 빅브라더라는 건 이제 정부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이제 권력이나 그런 사회 체계를 일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정부가 이제 독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나, 이런 내용인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은 부동산의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약, 매물, 그리고 거래, 등기에 관한 그 사항들은, 청약은 현재는 이제 금융결제원이죠. 그래서 아파트 투유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관리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청약 점수도 관리하고요. 이분이 뭐 청약이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당첨됐는데 뭐 재당첨 당첨 그 제한 기간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곳이고요. 지금은 금융결제원에서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하겠죠. 그리고 매물에 관한 부분은 민간 사업자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네이버 부동산일 거고, 뭐 부동산 114, 그리고 뭐 서브 같은 포털 사이트들이 있고요. 요즘 뭐 직방이나 다방, 뭐 방자로 끝나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도 있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일반인들이 매물을 올리고 매물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이런 매물 관리 시스템이 있었고,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죠. 현재까지 이제 60일인데 이제 30일로 단축이 됐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거래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또 등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등기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법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랬는데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용역을 줬어요. 어떤 용역이냐면 건전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는 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용역이네요. 이건 이제 한국 부동산 경영학회라는 곳에서 이제 용역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낸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자, 위장 전입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죠. 근데 그 위장 전입을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한 대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 전입이 되면 소유자한테 바로 통보가 가게끔 시스템을 바꿔서, 그리고 또 허위 전입자인데 묵인한 건물주에 대해서도 소유주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게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기조장 근절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부동산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저도 그 중에 하나 속하긴 하지만, 전문가들에 대해서 이제 행사료라든가 뭐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허위 정보 유포 시에는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허위 정보라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얘기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GTX 문제만 봐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이게 결정되는 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전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투자하는 쪽에서는 될 수도 있어 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게 확정이 된 다음에는 리스크를 죽이고 투자 수익을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GTX가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이 안 됐다 했을 때는 그 내용을 처음에 전파한 뭐 언론이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손해배상을 하게끔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예를 들면 뭐 어떤 IT 업체가 있어요. IT 업체가 이제 좋은 기술을 만들어서 이 회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될 거야라고 이제 주식 전문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회사가 잘 안 됐네요. 그랬더니 이제 주식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주가가. 그랬더니 이제 그 주식을 산 주주들이 그 처음에 주식을 소개한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 허위 정보라는 그 사실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자계약을 활성화해서 전자계약 외에는 이제 대출을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편법 거래에 대해서 전거래 자금 조달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이렇게 돼 있죠. 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구 내에서는 3억 이상,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이상에 대해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게 돼 있고요.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 9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한 15가지 정도의 서류를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도 필요하고요.
뭐 소득금융증명원, 뭐 전세를 놓고 갭투자를 하겠다 하면 이제 전세 계약서 등등등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 거래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을 작성하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허위 매물에 대해서 이제 포털과 실시간 시스템을 거래 연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이 처음 만들어진 순간부터 멸실될 때까지 이제 부동산 생애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이게 지금 부동산 경영학회에서 용역을 받아 내놓은 결과고요. 이게 뭐 정책이나 뭐 법률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뭐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통제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부동산에는 이게 부중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이제 물리적인 총량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토지에 대해선 대신 경제적인 총량은 늘릴 수 있겠죠. 뭐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거나 임야로 되어 있는 곳을 산을 헐어내고 뭐 택지를 지어서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경제적인 개념으로는 총량을 늘릴 수가 있는데 물리적 개념은 늘리지 못합니다. 물론 뭐 부동산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적 개념이 좀 더 큰 폭으로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는 이제 공공성이라는 성질도 강조가 됩니다. 더 늘어나지 않는 것을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공공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하자 이런 뜻으로 이제 그 공공성이라는 성질이 강조되기도 하죠. 예전에 그 토지 공개념이라는 제도도 있었고요. 근데 그와 상반되는 그 개념으로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권리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기존에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했던 것을 지금 많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공공성을 강조를 하는 건지 재산권을 강조를 하는 건지 그 기준을 정부가 정해놨거든요. 9억 넘어가느냐 9억 미만이냐 이 기준에 따라서 9억 미만이면 지금은 뭐 개인의 재산권이 좀 보호되는 쪽이고 9억을 초과할 때는 공공성이 많이 강조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하튼 이제 공공성하고 이제 재산권이 좀 조화를 이뤄서 잘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억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 좀 한번 해야겠는데요. 지금 9억을 넘어가는 주택을 우리는 지금 고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가주택의 개념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2008년도에 정해진 금액이더라고요. 9억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생겼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1994년에 처음에 고급주택이라는 그 개념으로 시작을 했어요. 면적이 165평방미터를 넘어가고 양도가액이 5억을 넘어가면 그런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이나 대출 면에서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게 99년에 이제 실거래가 6억으로 바뀌었고요. 2003년에는 면적 기준이 없어지고 고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11년 전이죠. 12년 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때 정해졌던 가격이 9억입니다. 그래서 그때 짜장면 가격이 좀 얼마나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때 3,500원이었어요. 지금은 5,500원이죠. 그리고 그때 2008년도에 서울 시내 그 아파트 중위권 가격이 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8억 7천만 원이죠. 11년 동안에 짜장면 값은 60%가 올랐고요.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은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있는 중위권 중위권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머지않아 전부 다 고가주택을 소유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 9억을 넘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에서는. 대출도 많이 줄어들고요. 세금도 많이 늘어납니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되고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9억을 넘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경우는 또 중도금 대출도 못 받죠. 그리고 그 DTI도 20%밖에 적용을 못 받게 됩니다. 이런 9억이라는 기준,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하기 위해서 규제도 들어오고 뭐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 판단 기준이 빨리 현실화돼서 그 규제를 받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